안녕하세요, 아이스인비어의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껌 니우 티엔 리, 이 호치민에서는 꽤나 유명한 베트남 밥집에 와봤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껌이라는 게 베트남어로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과연 월남 쌀은 맛이 없는가에 대한 검증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입니다. 가장 중요한 밥 메뉴가 역시 가장 위에 있군요. 흰밥 500원에서 600원 정도, 그리고 누룽지가 1000원 정도네요. 그리고 생선 메뉴, 돼지고기 메뉴, 소고기 메뉴가 대략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수프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고, 그 옆에는 야채 메뉴가 있었습니다. 야채 메뉴는 4,000원을 넘지 않게 굉장히 저렴하게 있네요. 그리고 별도 메뉴라고 쓰여 있는 것과 4시 이후에 주문이 가능한 메뉴가 또 따로 있었어요. 저희는 튀김밥과 파기름에 볶은 돼지고기 간 것을 주문했는데요. 사실 그냥 흰밥만 시켰어도 되지만 흰밥이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시키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새콤달콤한 갈비입니다. 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이 생각보다 찰기가 있죠. 물론 기름을 넣고 약간 그을렸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밥이 찰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쫄깃하면서도 밥의 단맛이 잘 느껴졌습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에는 이 종지가 같이 나오는데, 갈은 돼지고기를 기름이랑 파에 볶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아까보다도 밥이 조금 더 맛있어졌는데요.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저 이 밥 처음 먹었을 때는 입천장을 데워가지고 한 일주일은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심하게 데웠었어요. 맛 평가를 조금 하자면 파기름에 볶은 짭짤한 돼지고기를 누룽지와 같이 먹는 맛인데요. 평범하면서도 안정적인 맛, 그냥 맛있는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반찬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나온 돼지갈비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반찬이 또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제일 처음 주문한 돼지갈비와 그리고 새우, 그리고 소고기까지 3가지의 서로 다른 반찬을 잘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새콤달콤 짭짤하면서도 맛있었는데요. 이 소고기가 약간은 조금 문제였습니다. 너무 짜요. 한국의 굴소스 새송이 볶음이랑 아주 똑같은 맛인데 너무 짜요. 이번만 실수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좀 짜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번에 있어서는 너무 짜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좀 질긴 편이고요. 여기에는 만족스러운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이 주문한 새우가 상당히 고득점이었는데요. 새우는 원래 맛있죠. 새우는 원래 맛있는데 새우와 같이 있는 이 양념이 정말 맛있습니다. 새우도 너무 과하게 익히기 쉬운데 그렇게 과하게 익히지도 않았고요. 같이 들어간 소스도 약간은 중국풍이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그 양념치킨 소스랑도 맛이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새우가 정말로 맛있었어요. 이거는 추천을 드릴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껌 니우 티엔 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에는 지점이 없고 이 호치민에만 지점이 6개에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호치민 내에서는 꽤나 이름이 있는 가게가 되겠는데, 껌 같은 경우에는 밥이고요. 니우 같은 경우에는 솥 아니면 냄비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솥밥 티엔리, 티엔린의 솥밥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한국으로 보면 정식집이나 쌀밥집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베트남에서 로컬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것보다는 가격대는 조금은 더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조금은 좋은 밥을 파는 그런 식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이 쌀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젓가락으로도 밥을 집을 수 있고 밥의 맛 자체도 찰기가 좀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맛이에요. 저도 베트남에서 밥을 웬만큼 먹어봤고 로컬 식당을 굉장히 많이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의 쌀맛이 가장 맛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나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쌀 같은 경우에는
찰기가 없이 좀 버스럭버스럭 그런 쌀을 많이 먹는데, 이 집에 있는 쌀은 특이하게도 찰기가 있어서 밥끼리 서로 붙는 그런 찰기 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와서 흔히 먹는 껌승, 그러니까 껌땀이라는 거는 브로큰 라이스, 그러니까 깨진 쌀이거든요. 껌땀이라는 말 자체가 깨진 쌀이라는 말인데, 그 말인 즉슨 그 쌀을 일부러 깬 거든 아니면 도정 중에 깨진 거든 그리 고급 쌀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깨졌기 때문에 먹기 편하고 부담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침에 주로 먹는 껌땀이라는 음식이 재탄생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그렇게 고급 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월남쌀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이 못 살 때 월남에서 쌀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월남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때 당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굉장히 못 살았었죠. 한국이 굉장히 못 살았었는데, 그때 과연 태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좋은 쌀을 들여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못 사는 나라에서 식량을 구호를 위해서 수입을 하는데 좋은 쌀을 수입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싼 쌀들을 많이 들여오니 그 쌀 밥맛이 맛이 있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월남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퍼져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쌀 생산량을 보시면 태국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 말인 즉슨 이 쌀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일 수밖에 없고, 쌀 가게에만 가더라도 한국보다는 훨씬 많은 쌀 품종이 있습니다. 한국 쌀 품종 해봐야 아끼바레, 고시히카리 이 정도의 두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베트남 쌀집을 가면은 거의 10가지가 넘을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쌀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맛이 없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번 찾아본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월남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쌀에 이렇게 진심인 나라의 쌀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한국 사람이 그 맛을 잘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맛있는 쌀은 따로 있는 것일까? 라는 게 제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쌀이 맛있는 집을 직접 찾아 나섰고, 이 집도 체인점인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맛집은 아닐 거예요. 반찬이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는 편은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월남쌀이라고 제가 기피하고 피했던 그 고정관념은 확실히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쌀 자체가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 주문을 해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흰 쌀밥을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별로 맛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돼지고기 2종을 한번 시켜봤어요. 쌀의 종류가 분명히 길쭉한 월남쌀인데도 불구하고 밥에서 느껴지는 찰기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밥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약간은 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불어보는데도 전혀 날리지 않아요. 월남쌀이 날리는 쌀이라고 보기에는 베트남 쌀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돼지고기 메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집은 이 쌀밥과 돼지고기만 먹어도 돈값은 충분히 하는 그런 식당인 것 같네요. 오히려 이 흰 쌀밥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하는 사람의 쌀에 대한 이해도 때문인지 오히려 베트남에서 먹는 한국 식당의 밥맛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날 있잖아요. 정말 맛있는 밥이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라면은 한국 식당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여기 와서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아까 먹었던 그 새우와 똑같은 소스를 쓴 것 같기는 한데 그 소스 자체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이 돼지갈비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 간장 맛이 짭조름 달콤하게 느껴졌는데 그걸 먹은 다음에 이 쌀밥을 먹으니까 이건 이미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밥을 삭제한다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흰쌀밥 같은 경우에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먹는 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 못 먹고 남겼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보통 분들 두 분이서 오신다고 하셨을 때는 아까 보신 그 누룽지 밥을 한 분이서 시키고 한 분은 이렇게 그냥 흰쌀밥을 시켜서 나눠 드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반찬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새우를 시키신다거나 아니면 이 돼지고기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쉽게도 전부 다 끝장을 내진 못했고요. 좀 남겼습니다. 가격은 남자 둘이서 정말 더 이상은 안 들어갈 정도로 배부르게 먹고 한 25,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베트남 치곤 비싼 가격이지만 먹은 퀄리티를 생각하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 식당인데요. 베트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밥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Take it loose. 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onguing is done, we'll take our leave and go.